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된 지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처음에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은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죠.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치료비 일부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화두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치료비 일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320만 원이란 비용을 언급을 해 주셔서 야 이렇게 많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네, 이건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서 치료받을 때 평균을 본 것입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은 분들의 내역을 보니까 1인당 평균이 한 1,6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1,600만 원이나요? 예, 그게 이제 하루에 한 150만 원씩 열흘 남짓인 게 이번 한 평균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제 1,600만 그대로 국가에서 다 이제 부담을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도면 사실은 더 무서운 병들도 많고 하니까 병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우리가 충분히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병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 1,600만 원이 병원에서 의료비가 나왔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부담을 하면서 20% 정도만 이번 환자인 경우에는 20%를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600만 원의 20%는 320만 원이란 건데요. 예, 이것도 사실은 내역을 보면 비급여도 있고 등등 하면은 실제로 최소 금액이 그런 정도이고 입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군요. 1,600만 원에 20%를 해서 한 최소 320만 원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경우를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이게 어제 워낙 자극적으로 제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무조건 자기 부담금이 320만 원 이상 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 하면은요. 사실 고위험군들에게 조금 더 백신 맞으시고 그다음에 이 먹는 치료제도 사실은 이게 며칠 닷새 정도 먹는 약인데 이게 거의 1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다 국가에서 무료로 다 제공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미리 좀 드시고 하면은 중환자실에 안 갈 건데 예방주사도 안 맞고 또 걸려도 치료도 제대로 안 하면은 중환자실에 가시게 된다는 거고요. 중환자실에 가시면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건데 사실은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이해가 많아서 의사들이 정말 치료를 잘 해왔지만 놀라운 것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치명률은 50%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돈도 문제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돈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제발 중환자실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거, 그 노력이 이제는 된다는 겁니다. 백신과 치료제로.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중환자실로 안 들어가는 방법, 앞서서 먹는 치료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역시나 백신 접종이 최우선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백신은요.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다, 효과가 덜하다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1억만 명 이상이 맞은 겁니다. 횟수로 따지면요. 그래서 그 효능이 입증이 됐고 이것을 맞으면 중환자실에 들어갈 확률이 당연히 줄고 감염 확률도 줄고 심지어는 걸리더라도 나중에 이제 롱 코비드라고 부르는 이제 후유증 이런 것들을 다 준다는 것이 의학 통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팩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믿고 백신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자기가 좀 부작용이 나서 못 맞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이 판단할 거지만 백신 자체의 효능에 대한 의무는 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한창 코로나가 심했던 확산했던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짜 맞춰서 꼬박꼬박 백신을 맞았던 것 같은데 저도 2창 3창가 이후로는 지금 언제 맞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얼마 만에 한번 백신을 다시 맞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제가 예측하는 추세는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계절 백신으로 맞으면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계절이라 그러면 겨울철에 맞는 건가요? 겨울을 그렇습니다. 앞두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를 3년 겪으면서 여름에도 유행을 하고 봄에도 유행을 한 거 다 봤지만 역시 겨울이 가장 세고 가장 길게 갔습니다. 지난 겨울 그랬죠. 그다음에 21년 겨울도 그랬죠. 20년 겨울도 뭐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호기 바이러스는 되게 겨울철 병이고요. 예. 여름에 서로 온다 할지라도 그 규모나 그다음에 강도, 그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이제 가을 겨울에 대비해서 독감 백신 맞으실 때 코로나 백신도 같이 맞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예. 안정된 시나리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비교적 젊은 층 분들은 아무래도 경각심이 좀 낮은 것 같고요. 고령층이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미미한 수준으로 들었습니다. 꼭 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아이들 키운 부모님들은 들으시면 다 압니다. 어릴 때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한 2개월 지나면서부터 백신을 맞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백신은 연속해서 뭐 3번을 맞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네. 하면서 국가 백신 사업이 한 6개월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해서 독감까지 한 13세까지 쫙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백신을 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독감 백신, 그다음에 폐렴구균 백신이라는 게 국가 백신 사업에 들어가 있죠. 예. 그 이유는 그 어린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 단계와 그 나이와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그만큼 감염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백신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뭐 길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도 역시 같은 범주인데 예. 문제는 영유아는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중증 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다행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이거 뭐 가볍게 넘어갔는데 꼭 백신을 맞춰야 되냐? 그렇죠.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독감 백신 맞추듯이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맞히지 않는 경향이 지금 이제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고령층이나 영유아도 각각 마지막으로 맞았던 때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앞으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생애 처음 맞는 백신은요, 대개는 2번을 맞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초 접종이라고 예전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해당자들이 2번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면역이 형성이 된 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절 백신은 1년에 한 번, 또 어떤 백신은 평생 한 번,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치료 비용을 100%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이 되면 20% 정도 자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해봤는데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이 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딱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예외적으로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 그 재정이 아니고요. 지금 예. 국고에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쓸 돈을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 예,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나가면은 못 견딥니다. 예, 거기도 지금 늘 적자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이제 팬데믹 이제 종료가 곧 선언이 될 겁니다. 아마 WHO에서 선언을 할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팬데믹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토착화 된 질병 이제 뭐 의학용어로 엔데믹이라고 합니다만 예. 그렇게 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일반 의료 체계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그 어떤 질환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비용이 드는 질환도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 시점은 그래서 입원을 하면 20%고요. 예. 외래에서 이제 이 질환을 보고 치료를 받게 되면 사실은 40%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외래에서는 뭐 비용은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개인 부담을 하실 다른 병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야 될 때가 왔고 그렇다면은
이 병에 걸려더라도 지금까지 다 무리였던 것이 외래 40%, 입원 20% 정도의 부담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걸려갖고 돈이 많이 들고 중증으로 잘 갈 수 있는 고위험군들은 각별히 더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에 신경을 써주시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혹시 엔데믹의 시점은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보는 거고요. 예. 제가 어저께 브리핑 때 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동절기 유행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제일 초점이 모레부터 이제 개학을 하면 아마 학교 단위에서 크고 작은 유행이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잘 슬기롭게 잘 넘어간다면 이제는 팬데믹이라는 그런 거국적으로 이 모든 인력, 행정력,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이제는 조만간에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안 벗다가 이제 날이 조금 풀려서 그런지 조금씩 제 눈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분들도 보이던데 지금 이렇게 시민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 비율이랄까요? 예상했던 수준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쭉 늘 규칙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예. 즉시 벗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 그리고 그런 요구가 거셌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겨울 유행은 끝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서 이제 사실은 마스크 해제를 했죠. 거의 대부분 해제이죠. 대중교통만 빼고.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도 춥고 또 아직까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때 내가 마스크를 써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이제 남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그와 같은 정신적인 어떤 그 압박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가두고 있는 좀 상징적인 게 될 수 있어서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거기서 좀 정신적으로 벗어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도 해제가 됩니다. 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들려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걱정 없겠습니까? 예,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12월 말에 중국에서 대규모 폭발적 그 감염이 생기는 거 보고 1월 2일과 1월 그 초기에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했던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의외로 저희가 우려했던 중국에서 변이라든지 또 춘제 이후에 지방에서의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게 아주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단기 체류자들 PCR 검사하면 거의 양성자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의 검사 기준과 우리의 검사 기준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안정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측면에서 안정이라는 말이 들려오는데 그럼에도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계속 증가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걱정이고요. 그 왜 지금 의사들이 또 병원에서 이 병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도 왜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의 성상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예. 바이러스는 조금 더 약화되고 있고 개인 방역 수칙도 비교적 잘 지키시는데 왜 나빠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이 사망하고 중환자실 많이 가시거든요. 예. 두 번째는 경구치료제 처방률이 지금 1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구치료제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요. 60세 이상에만 처방이 되는 겁니다. 그 이하는 이제 고위험군인데요. 질병이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웬만하면 다 드셔야 돼요. 우리가 독감 걸리면 이제 병원 가면 타미플루라는 그 상표의 약을 대부분 드십니다. 예. 이 약은 처방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사가 처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 약을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치료제를 쓰시면 사망률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약을 아무도 안 썼다 그러면은 그중에 치명률이 지금 1%, 그 0.1%니까 많이 돌아가실 수 있지만 약을 드시면은 절반이 안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률이 낮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예. 이 처방률을 먹는 치료제 처방률이 더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이번에 백신 아마도 계량 백신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 동절기 대비한 백신은 독감 백신과 새로 나온 또 다른 계량 백신을 동시에 맞아주십사, 그렇게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과 함께했습니다.